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확률 변수에 대한 모티브까지 설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그 시그마 필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 뭔가 이제 저번에 시그마 필드라면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규칙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죠. 여러 가지 예제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 결론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 그걸 이제 F라고 했는데,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F는 뭐다라고 이렇게 답을 쓸 수는 없는데, 그 뭔가 이제 어떠한 규칙들을 만족하는 컬렉션, 그러니까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어떠한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규칙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자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은 F의 원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 F의 원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전체 집합은 잴 수 있고 공집합은 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오메가에 대한 이제 모든 부분집합 A에 대해 가지고 A가 F의 원소이면 A의 여집합도 F의 원소여야 된다. 요게 이제 그 식으로 쓰니까 뭔가 이제 잘 와닿지가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집합 A라는 거를 확률을 줄 수 있으면은 집합 A의 여집합도 확률을 이제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그 A, B의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라는 거는 서로 소인 두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인 두 집합일 경우에는 집합 A하고 집합 B를 이제 각각 잴 수 있으면 두 개의 합집합도 잴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요거는 이제 A가 이제 B의 부분 집합일 때 차집합을 이제 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러한 그 성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제 올바르게, 그러니까 올바르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리적인 그 올바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만족 안 하면 어떻게 확률이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최소한의 이제 합의인데, 이제 저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 그러면 내가 시그마 필드,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잴 수 있는 그 집합들의 모임 있죠. 이 시그마 필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거는 요 네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냐 라는 게 이제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 갖고 기타 부가적인 조건들이 더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기타 부가적인 조건들은 그 모든 그 조건들이, 그 규칙들이 이제 다 필요하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 네 개 말고 그냥 이거 반응이 되게 느리네. 지금 봤는데. 잠깐만요. 좀 너무 크니까 반응이. 이렇게 해도 글씨 보이나요? 저거 네 개 말고 내가 몇 개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여기 5번에서 이제 8번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5번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은 A하고 B가 잴 수 있다라고 하자. 요거는 이제 다 요거는 그냥 공통이니까 요런 거는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A하고 B가 잴 수 있다라고 하면은 A 교집합 B라는 것도 잴 수 있을까?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궁금하고, A하고 B가 잴 수 있을 때 합집합도 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합집합이 A, B가 디스조인트일 때는 당연히 잴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디스조인트가 아닐 때에도 이제 잴 수 있어야 되나? 요런 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약간 거의 발작 버튼 비슷한 건데, 이게 무한의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은
되게 그 네거티브해지죠. 저희가 뭔가 이거 정의할 수 있는 거에 맞아? 한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요런 겁니다. B1이랑 B2 요런 게 있는데 B1이랑 B2 요런 셋들은 다 이제 두 개를 이제 뽑았을 때 다 디스조인트한 셋들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교집합이 이제 하나도 이제 없을 때, 그러니까 겹치는 게 이제 없는 그러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B1이랑 B2가 디스조인트 할 때 두 개의 합집합은 우리가 잴 수가 있어야 됐잖아,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B3 또 B4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이제 합칠 때 이 무한히 합쳐진 집합도 잴 수 있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약간 이제 까다롭다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한 점의 집합을 이제 잴 수가 있다라고 할 때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이제 계속 합집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유리수를 합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구간에 있는 무리수랑 유리수를 다 합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합집합을 정의했을 때 걔도 이제 잘 잴 수 있냐, 잴 수 있냐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그냥 잴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모순 없이 어떠한 그 길이라는 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무모순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죠. 요게 일단 그 까다로워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 무한히 합하는 거를 내가 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예를 들어 갖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x에 대해 가지고 x가 뭐 구간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이러한 원소라고 할 때 요런 거는 이제 얘가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요거 하나의 그 확률을 주면 얼마예요? 0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0을 그 계속 더해봤자 0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길이가 0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의 모순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셀 수 있는 무한이랑 셀 수 없는 무한이랑 이제 개념을 배웠다면은 여기 있는 요게 의미하는 거는 셀 수 있는 무한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카운터블한 무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잘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리수,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이렇게 이제 셀 수 있는 무한으로 한 점 한 점씩 모아갖고 실수 전체를 이제 커버할 수는 없고, 요거는 기껏 해봐야 이제 셀 수 있는 무한일 텐데 셀 수 있는 무한에 대해서는 요런 게 이제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7번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건데 A1이랑 A2랑 뭐 요런 애들이 꼭 디스조인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냐면은 6번 같은 느낌은 6번에 이제 그 임의의 두 개의 합집합을 잴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3번 있죠. 그러니까 그 3번이 여기 위에 있는데 요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는 서로 소인 두 집합을 이제 합친 것도 우리가 잴 수 있다라는 거에 약간 확장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치면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7번의 이제 확장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의외로 제일 그 따지기 좀 만만해 보이는 게 7번이거든요. 7번은 일단 우리가 1, 2, 3, 4 외에 추가적인 공리로 들어올 만한 애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그마 필드의 조건, 새로운 규칙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애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가 르벡 메저라는 이제 존재를 알고 있고, 그래갖고 뭐 카운터블하게 더한다는 게 이제 무한 번 더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카운터블한 만큼 이제 무한히 더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그 찾아보시면 확률의 공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보면은 아까 했던 예제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요렇게 칩시다. 오메가가 이제 0이랑 이제 2파이를 이제 포함하는 어떠한 인터벌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A라는 애를 정의를 했는데 A는 어떠한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컬렉션은 뭐냐면은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0, 그 다음에 뭐 0.1 요렇게 0.1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유리수만 원소로 갖는 집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잘 모르겠고 이 하나 각각의 유리수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를 이제 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면은 길이가 0이죠. 그러한 것들 이제 유리수들을 하나만 있는 유리수들을 모은 걸 이제 A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A라는 거는 시그마 필드가 되지 않겠지. 그렇죠? 뭔가 이제 여집합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0이라는 0은 여기 없네. 여기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라는 애가 여기 A에 시그마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이 구간에서 2분의 1이라는 딱 싱글톤만 뺀 나머지 구간들 있죠. 나머지 구간들도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된다든가 뭐 이제 이러한 규칙들이 이제 되게 귀찮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결국에는 요거 A라는 거를 이제 포함하는 최소한의 이제 시그마 필드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최소한의 시그마 필드의 유리수들을 이제 다 합친 게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물으면은 우리가 한 점 한 점 한 점 유리수들을 이제 다 잴 수 있다고 하자. 그럼 그 유리수들을 다 합친 무한집합도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해설은 그냥 이게 그 약간 이제 옛날 트라우마가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가 이거 정리가 됐었죠. 르벡 메저라는 거를 통해 갖고 이거 길이가 0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래 갖고 요거에 이제 뭐 확률을 굳이 재려고 하면은 0이라고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여기 이제 레퍼를 걸었는데 확률의 공리 드디어 이제 처음 나옵니다. 확률의 공리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공리 그냥 당연한 소리를 너무 이제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공리는 이제 확률은 이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확률은 1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률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전체 확률은 이제 1이라는 걸 의미하고 세 번째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요러한 E1, E2 이런 애들이 이제 각각 이제 잴 수 있을 때 요거가 이제 디스조인트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이제 카운터블한 유니온도 우리가 확률을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확률의 그 어떤 성질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딱 보니까 얘가 뭐 해야 돼? 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피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리를 봐도 일단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좀 들으면서 찝찝하셨을 텐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좀 해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거하고 약간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거는 야 A를 잴 수 있는데 A 여집합을 잴 수 없다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되게 자명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세웠던 규칙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세웠냐면은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무모순으로 지금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제 보이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이제 요런 느낌으로 계속 뭔가 이제 규칙들을 정해 나간 반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부터 지금 말하는 거 있죠? 지금부터 이제 말하는 어떠한 규칙들은 내가 그 틀리지 않은 사람이다. 무모순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것보다 뭔가 좀요런 이제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제 정의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논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정의하고 확률을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거로 이제 정의를 하느냐 아니면은 일단 가장 안전하고 틀리지 않는 그런 집합들만 뽑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하면 모순 아니냐라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갖고 무모순인 게 되게 최선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무모순으로 F를 정의하고 싶으면 그냥 깔끔하게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만 넣으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만 재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아무 모순이 없어요. 그럼 모든 확률이 0 아니면 1이란 소리잖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냥 통계학과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통계학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확률이 0이랑 1밖에 없는데 뭘 연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그 우리의 원래 꿈을 생각해 보면 뭐였냐면은 우리의 꿈이 되게 이제 거창했는데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다 정의하고 싶었잖아. 근데 몇 개 이제 모순이 있다고 막 틀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쫄보가 돼가지고 지금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에 대한 확률만 정의하겠다.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맞지 않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규칙을 그나마 무모순을 위해 갖고 규칙을 뭔가 정의하고 거기에 얹어가지고 최대한 오메가의 부분집합 모든 부분집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메가의 모든 부분집합이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그 다양한 규칙들을 좀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얘는 일단 그래도 우리가 그 확률의 공리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확률의 공리라는 그 합의점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면은 아 그래도 무한히 뭔가 무한 합집합도 우리가 잴 수 있어야 돼. 걔들이 디스조인트 하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머리 아픈데 자 5번이랑 6번 그러니까 생각의 시간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생각의 시간이 이제 아까 있었고 두 번째 생각의 시간인데 5번이랑 6번의 성질을 보면은 오메가의 이제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을 잴 수 있냐 혹은 이제 합집합을 잴 수 있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원래 A하고 B가 서로 소이면은 두 개의 합집합을 잴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서로 소가 아니더라고 해도 A하고 B의 이제 합집합을 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제를 봅시다. 잘 그 뭐 이렇게 말해봐야 이제 잘 모르니까 오메가가 1, 2, 3, 4 네 가지 원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F를 내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마 필드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요 집합에 대해 갖고 내가 확률을 다 이제 잴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규칙 1, 규칙 1은 뭐였지? 오메가하고 전체 아니 그 공집합과 오메가를 포함해야 된다. 공집합이랑 오메가가 포함되어 있네. 그쵸? 두 번째, 만약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은 A의 여집합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서로 여집합인 관계니까 얘네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 네 개 중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집합들을 여기다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의 여집합은 3, 4 요쪽에 있고 1, 3의 여집합은 2, 4인데 요쪽에 있고 1, 4의 여집합은 2, 3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여집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A하고 B가 만약에 포함 관계가 있으면은 그 차집합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 관계에 있는 집합은 얘들끼리는 지금 없죠. 그렇죠? 완전한 포함 관계에 있는 집합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얘들끼리 따질 필요 없고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여기하고 얘가 이제 포함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3, 4가 들어가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여집합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물음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서로 디스조인트한 집합에 대해 갖고 합집합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일단 요 세트 있죠. 요 세트에서 디스조인트한 애들은 얘하고 요거 그러니까 서로 여집합에 관계에 있는 애. 그 다음에 얘하고 요 쌍, 요거하고 요 쌍, 요렇게 애가 있죠. 그렇죠? 이거의 합집합이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포함되죠. 그래가지고 1부터 4번까지는 모두 이제 만족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합의는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냐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논리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 있죠. 1, 2, 그 다음에 교집합 1, 3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교집합은 1만 있죠. 1만 이 1은 잴 수가 있냐 아니면 잴 수 있어야 되냐 라는 거하고 1, 2하고 1, 3을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지? 1, 2, 3이 되죠. 1, 3 자, 요런 거는 이제 잴 수가 있냐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결국엔 같은 걸 묻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해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봐왔던 고등학교 때 이제부터 써왔던 이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요러한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요러한 공식에 따르면은 내가 만약에
이러한 확률이나 이러한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각각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나 이제 요거를 정의할 수 없으면은 이 공식 자체가 그냥 없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의할 수 없는데 이 값을 정의할 수 없는데 이게 공식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써왔던 요 공식을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정의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교집합이 만약에 정의되면은 요게 잴 수 있고 요게 잴 수 있고 요게 잴 수 있으니까 얘는 잘 정의가 되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합집합만 정의가 되면은 요거 두 개 잴 수 있고 얘가 이제 잴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잘 정의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교집합을 잴 수 있다라고 하자, 합집합을 잴 수 있다라고 하자라는 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 지금 4번이랑 5번이었나? 5번이랑 6번 있죠. 5번이랑 6번은 사실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을 써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냥 이 교집합이랑 합집합도 잴 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조금 찝찝한 게 이게 뭔가 그가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되게 신경을 써왔던 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필요하면 정의하자 이런 식의 논리면은 야 그 우리가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잘 정의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정의할 수 있다고 하자. 뭐 이런 식의 논리하고 좀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를 따져야 되면은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라는 거를 정의를 잘 해도 얘가 잴 수 있다라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생각에 모순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냥 요 첫 번째 해설 1이라고 한 이 고등학교 때 배운 이 공식을 써야 되니까 정의하자라는 논리는 그거에 대한 설득력은 이제 전혀 없죠. 일단 결론적으로는 재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 시가필드에서 제가 아까 1, 2, 3, 4, 5, 6, 7, 8 조건들 있죠. 그건들은 다 포함돼야 됩니다. 다 포함되고 얘들은 이제 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일단 요게 왜 잴 수 있냐라는 거를 따지려면은 수학적으로 따지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제가 약간 좀 돌려가지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을 마치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확률을 줄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논리 전개가 A가 들어가면 A 여집합도 들어가야지 이런 이제 논리 전개 자체가 우리가 확률을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원래 그냥 잴 수 있는 집합에서 재다라는 개념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매저한다라는 개념은 원래는 선분의 길이를 재려는 수학자들의 노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된 게 측도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우리가 쓰고 있는 확률이라는 거는 수학자들이 이제 개발하는 이제 매저, 그러니까 매저라는 거는 또 다시 이제 길이의 일반화 혹은 추상화된 개념인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약간의 특정한 속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길이를 정의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사실 그 가장 당연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집합을 잴 수 있다가 그냥 가장 당연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메저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이제 길이를 잴 수 있는 집합들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있죠. 전체 집합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조건 실수 전체. 실수 전체고 실수 전체에서 내가 어떤 임의의 구간을 딱 찍었는데 그 구간에 이제 길이를 잴 수 있냐? 그러한 이제 잴 수 있는 어떤 함수 구간이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숫자가 딱 튀어나오는 그 함수를 우리가 메저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 원칙 자체가 이거야. 구간 이러한 인터벌의 길이는 b-a다. 당연한 소리지.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잴 수 있는 거지. 이러한 폐구간은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매저는 양수여야 된다. 뭐 이런 그 길이는 양수여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고 길이라는 거는 이제 평행 이동을 해도 그 길이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었죠. 확률의 그 테스토 모티브를 할 때. 그다음 마지막에 요것도 성립을 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겹치지 않게 구간들을 모으면은 그 구간들을 이제 카운터블 유니언 했을 때 그 길이는 이제 각각 더하는 것과 같다. 요거는
그 우리가 확률에서도 했고 원래 이제 길이의 개념으로도 맞아요. 그럼 자 얘가 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꼴을 갖고 있는 A1, B1 꼴을 갖고 있는 애도 잴 수 있고 A2, B2의 꼴을 갖고 있는 애도 잴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잴 수 있고 얘를 잴 수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뭐 공집합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A 뭐 B1에 뭐 A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든가 뭐 그럴 거 아니야. 얘는 잴 수 없는 게 그냥 길이에 대한 상식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시작을 하면은 교집합은 당연히 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모임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지금 확률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길이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교집합을 일단 잴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뭔가 이 그 차집합 그 이 두 구간의 이제 차이 그 두 구간의 이제 차이도 뭔가 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거를 이제 뭐 무한번 합쳐도 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테크트리가 약간 달라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그마 필드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시그마 필드로 가기 위한 뭔가를 이렇게 조합하는 과정이 틀린데 그 일단은 확률부터 시작하면은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원리가 오메가는 잴 수 있다거든. 그렇죠? 전체 확률이 1이어야 되니까 오메가는 잴 수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 얘가 리얼 라인에서 시작을 하면은 오메가가 잴 수 있어야 돼부터 시작을 해. 오메가를 왜 잴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직선 전체의 길이를 재면 얼마야? 무한대인가? 그 무한대는 나 되게 싫어하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일단은 어떠한 구간을 잴 수 있다. 그 다음에 구간들의 교집합도 잴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오메가도 잴 수 있다 하자. 그 오메가는 이제 전체인데 그거는 이제 무한대라고 일단 정의를 하면 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는 과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결리는 게 뭐냐면은 교집합을 왜 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률에서 시작하면 마지막에 거기 교집합을 왜 잴 수 있어야 돼서 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확장을 하면은 오메가를 왜 잴 수 있어야 되지? 해서 이제 걸려요 한 번 또.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인정하면은 시그마 필드라는 게 이제 되는데 교집합도 잴 수 있고 오메가도 잴 수 있어. 뭐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한 것들도 이제 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되면은 길이하고 확률이랑 둘 다 잘 정의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입시다. 교집합은 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확률부터 시작하면 교집합을 잴 수 있다라는 거에서 되게 걸리는데 딴 데에서 시작하면 교집합부터 잴 수 있는 거는 되게 당연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너무 축도론인데 그 아까 두 가지 계열이 있다 그랬잖아. 교집합을 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의 공리 그러니까 디스조인트한 뭐 무한 합집합은 잴 수 있고 오메가는 잴 수 있고 뭐 그러한 것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립하는 공간을 람다 시스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잴 수 있는 공간을 파이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고 시그마 필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고민을 해보고 하고 아무튼 지금 그 시그마 필드가 가져야 될 규칙 같은 게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다 정리가 되었어요. 1, 2, 3, 4번은 우리가 맨날 쓰던 거예요. 1, 2, 3, 4번까지는 맨날 쓰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집합을 잴 수 있냐 합집합을 잴 수 있냐인데 그냥 그 교집합을 일단 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러면 다동으로 합집합도 잴 수가 있는 게 되죠. 그 다음에 7번은 확률의 공리에 갖고 우리가 이거 넣기로 했죠. 남은 거는 이제 요 규칙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임의의 그러니까 합집합 그러니까 디스조인트한 게 아니고 그 임의의 합집합도 잴 수 있냐라는 건데 요것도 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규칙으로 사실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5번이랑 7번 있죠. 5번이랑 7번이 기분되면은 8번이 그냥 유도가 됩니다. 5번이 뭐였냐면은 교집합을 잴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7번은 디스조인트한 두 집합은 합집합을 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임의의 합집합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게 있으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A라는 A1이라고 하고 이거를 A 이제 2라고 하면은 이 A1이랑 A2는 이제 합집합이 디스조인트하지 않죠. A1이랑 A2는 이러한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A1이랑 A2 이제 이러한 합집합은 이러한 그 적당한 부분집합 B1, B2의 합집합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B1하고 B2를 디스조인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갖고 B1은 A1이라고 치고, 그쵸? B2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겹치는 부분을 뺀 요 부분을 그냥 B2라고 잡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임의의 합집합은 임의의 그러니까 그 디스조인트한 셋들이 이제 합집합으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겹치는 부분 있죠. 겹치는 부분을 잘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겹치는 부분을 잘 잘라갖고 여기 합치고 저기 합치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겹치는 부분을 잴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겹치는 부분을 잴 수 없으면 이런 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일단 얘가 결합이 되면은 8번이 그냥 임플라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웬만한 거를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 갖고 내가 9번이랑 10번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 9번이랑 10번도 중요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갖고 A하고 B하고 이제 각각 잴 수 있다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이제 B도 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요런 거죠. 차집합.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제 B가 A를 완전히 포함하고 A가 B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면 이런 게 정의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A하고 이제 B가 있으면은 차집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A를 정의할 수 있고 요거의 교집합을 정의할 수 있으면은 차집합은 그냥 정의할 수 있잖아. 왜냐면 이거는 뭐 A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A하고 B를 각각 정의할 수 있으면 얘를 정의할 수 있고 B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B의 여집합도 정의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집합, 얘는 길이를 정의할 수 있는 집합인데 교집합에 대한 것도 길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차집합은 당연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9번 같은 경우도 이거 되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1부터 8까지를 이제 잘 기분을 시켜 놓으면은 이 조건도 필요가 없어.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무한번 이제 이렇게 합친 집합이 임의의 집합을 이제 무한번 합쳐도 내가 이제 그 F의 멤버로 포함시키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집합을 포함시키기로 했잖아. 그리고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은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이제 바뀌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얘도 그냥 되겠죠. 무한번 교집합 한 애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예를 들어 A1 교집합 A2 교집합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잴 수 있냐라는 건데 이 집합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A1, A2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A1의 여집합의 합집합, A2의 여집합의 합집합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A를 잴 수 있으면 A1의 여집합도 잴 수 있죠. 그다음 A2를 잴 수 있으면 A2의 여집합도 잴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얘들은 다 잴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카운터블하게 합집합해도 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규칙들은 지금까지 있던 거를 되게 잘 조합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보면은 자명하게 그냥 다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마지막에 말했던 것 중에서 규칙은 많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적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죠. 외우기가 쉽잖아. 그래서 불필요한 규칙들을 제거하는 편이 좋은데 요거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순간순간 좀 전환이 잘 안 돼갖고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일단 그 규칙 2가 있으면은 공집합을 빼도 될 것 같다. 여기서 그 규칙 2가 뭐냐면은 A가 들어가면은 A의 여집합도 들어가야 돼라는 게 이제 규칙 2였고 첫 번째 규칙은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잴 수 있어야 돼라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요거 규칙이 있죠.
여집합을 내가 포함하는 게 그냥 자명하게 인정을 하면은 공집합은 빼도 돼. 그러니까 규칙에서 공집합을 빼도 된다는 거는 전체 집합만 잴 수 있다라고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체 집합을 잴 수 있으면은 규칙 이해 가지고 공집합도 당연히 잴 수 있는 집합이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규칙 8이 있다면은 규칙 8은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이거든. 임의의 A1, AN에 대해 가지고 합집합 1부터 무한대까지 AI 얘네가 이제 잴 수 있으면은 얘도 잴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당연히 요거를 카운터블 유니온 한 개 잴 수 있으면은 A1, A2가 잴 수 있을 때 이거의 합집합도 당연히 잴 수 있겠지. 그렇죠? 뭐 두 번 합한 게 문제가 아니고 카운터블하게 합쳐도 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 합한 것도 잴 수 있다라는 규칙 6이 필요 없게 되죠. 규칙 6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리고 규칙 7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카운터블 유니온이긴 한데 여기서 A1부터 이제 그 A2 이런 애들이 서로 디스조인트 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로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근데 얘가 되면은 디스조인트 하든 말든 그냥 잴 수 있다니까? 그럼 디스조인트 한 상태에서도 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규칙 8만 있으면은 규칙 3은 뭐냐면 규칙 3이 뭐야? 서로 소일 때 두 개. 그러니까 서로 소일 때니까 이거는 규칙 3부터 규칙 7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규칙 7은 서로 소인 거를 무한번 합쳐도 잴 수 있다며. 근데 두 개 합쳐도 당연히 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규칙 8이 되게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규칙 8만 있으면은 3, 6, 7을 다 지워버려도 돼. 그래서 규칙 8은 규칙 3이랑 5, 6이랑 이제 7의 효과를 다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쵸? 기억이 안 나네. 규칙 5가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둘 중 하나인데. 교집합? 음. 그럼 규칙 2는 여집합이고 규칙 6이 뭐지? 아씨 보고 올 합집합. 그래. 그래. 합집합이랑 여집합이 잴 수 있으면 당연히 교집합도 잴 수 있겠지. 그쵸? 그래갖고 결국에는 규칙 2하고 규칙 6이 있으면은 얘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되죠. 근데 규칙 6 자체는 규칙 8이 그냥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규칙 2하고 규칙 8만 있어도 규칙 5는 필요가 없어. 그쵸? 내려올 것 같아. 규칙 5가 뭐라고? 이게 5, 6이 내가 순서를 생각 안 하고 써가지고 5가 교집합, 4는 뭐야? 4는 그거잖아. 음, 그치. 그러니까 그 차집합 정의 자체가 이게 교집합이랑 여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교집합 잴 수 있고 여집합 잴 수 있으면 당연히 차집합도 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규칙 2하고 규칙 5 그러니까 교집합을 잴 수 있다라는 것만 필요한데 그 규칙 5라는 것 자체는 여기 위에서 보면은 규칙 2하고 규칙 8이 임플라이 한다며. 그럼 규칙 2하고 규칙 8이 있으면 얘가 필요 없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규칙 2하고 규칙 8이 있으면은 얘가 또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규칙 1 그러니까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잴 수 있다라는 거에서 공집합을 빼도 돼. 그 다음에 규칙 2 여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규칙 8 그러니까 웬만한 거를 다 이제 인플라이 할 수 있는 규칙 8 요거 세 개만 있으면은 시그널 필드를 정의하는데 다른 규칙들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되게 보기 싫게 제가 이거 그 렉처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시그마 필드 그러니까 오메가의 이제 부분 집합 중에서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을 제가 거기 참고도서 하나 걸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강의 홈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그냥 첫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이거 그냥 드래그한 상태로 캡처를 했는데 드래그한 부분을 보면 되는데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A가 포함되면 이제 A 여집합도 포함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AI는 이제 카운터블 시퀀스입니다. 카운터블 시퀀스가 다 잴 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카운터블 시퀀스의 유니온도 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규칙 8이었죠 아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걸 시그마 필드라고 하자. 그래서 넘어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다 배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교재하고 제가 이제 그 정리한 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 이제 포함된다라는 걸 여기는 생략을 했거든. 사실 이 1이라는 조건으로 그거를 이플라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헷갈려 가지고 보통 이게 위키나 일반적으로 이거 시그마 필드 요즘 현대 교재에서는 이거를 생략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또 위키에 대한 그거를 걸어놨는데 레퍼로 걸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x는 오메가를 의미하고 p의 x는 오메가의 이제 모든 부분 집합, 그러니까 파워셋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번이 이제 오메가는 여기 있는 그 시그마 필드, 얘가 이제 시그마 필드니까 얘가 이제 그 f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고 여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거는 A가 들어가면 A 여집합을 해도 오메가 이제 멤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뭐 닫혀 있다라는 게 옛날에 그 뭐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끼리 더하면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자연수인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자연수가 안 나올 수 있냐고 이제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죠. A하고 B가 이제 둘 다 자연수이지만 두 개를 이제 빼면 자연수가 아닌 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음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수라는 것도 또 뺄셈에 닫혀 있겠지. 그냥 뭐 요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셋을 딱 만들었을 때 그 셋이 어떤 오퍼레이션에 닫혀 있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A라는 게 그 셋의 원소이면은 A에서 그 오퍼레이션을 취해도 그 집합의 원소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말이 좀 길었는데 여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의미는 A가 F의 원소이면 A 여집합도 F의 원소야라는 의미가 되고 카운터블 유니온에 대해서 이제 닫혀 있다라는 말은 이제 요 의미인데 A1, A2, A3가 다 이제 F의 원소이면은 걔네들이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이라는 이제 연산을 했을 때도 걔도 이제 원소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요 세 개로 보통 많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 잠깐만. 이 뒤로 가게 눌러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데피니션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오메가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고 얘네가 이제 다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뭐 1부터 이렇게 표현한 거는 보통 그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카운터블 유니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카운터블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로 기억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필드는 결국에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인데 전체 집합을 포함해야 되고 여집합에 닫혀 있고 가상 합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 카운터블 유니온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예제들 있죠. 그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예제였는데 결국에는 이 시그마 필드라는 정의를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약간의 그냥 인트로였을 뿐이고 나는 시그마 필드의 정의 이거 처음 딱 봤는데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여기부터 시작해도 돼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저를 포함해서 일단 외우고 시작하다가 한 1, 2년 뒤에 그래서 저렇게 정의했나 보다라는 거를 보통 깨닫곤 하죠. 아무튼 첫 번째 이제 노트할 거는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유일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하나만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 가장 트리비얼하게는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만 넣어도 시그마 필드 조건에 이제 만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냥 모듬은 그 부분 집합을 시그마 필드라고 그냥 볼 수도 있고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아니면 뭐 내가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두 번째는 시그마 필드는 이제 오메가 없이 그냥 단독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그 문맥상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딱 F는 공집합, 그 다음에 HT,
그 다음에 H, T 이런 식으로 그냥 요게 이제 시그마 필드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은 무슨 질문이 그래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오메가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맥상 오메가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H, T가 이제 오메가일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냥 뭐 약간 이제 미친 척하고 진짜 뭐 오메가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필드 아니잖아. 그렇죠? H가 들어가면 여집합이 들어가려면 얘가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에는 좀 더 이제 그냥 이제 생략할 때도 많이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엄밀하게 하면은 뭔가 이제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오메가가 이거일 때 그러한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맨날 말하려면 귀찮겠지. 그러니까 오메가는 뭐고 이러한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 너무 이제 기니까 그걸 이제 묶어버립니다. 튜플로. 그러니까 오메가하고 F하고 그냥 같이 묶어갖고 이렇게 어차피 그냥 세트로만 정의가 되니까 마치 이제 고유값이랑 이제 고유 벡터처럼 걔네들은 세트로 정의되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를 그냥 세트로 메저러블한 스페이스야라고 그냥 정의하기도 해요. 요게 이거 두 개를 그냥 세트로 메저러블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는 내용이고 참고 이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엄밀하게 보려면 이제 모든 시그마 필드는 어떤 거에 대한 시그마 필드 그러니까 어떤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라는 거를 명시를 해 줘야지 엄밀한 표현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학생 때 공부할 때 막 이런 거 숙제했거든요. 뭐에 대한 시그마 필드를 구하라 딱 그랬는데 그 시그마 필드 F는 어떻게 쓰면은 틀렸다 그랬어요. 조교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왜 틀렸냐고 하면은 오메가가 뭔지 쓰지도 않고 이렇게 쓰고 내가 시그마 필드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억울했는데 빵점이었어. 심지어 뭐 무슨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당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누가 이제 그랬다더라 이런 건데 다 풀었어. 근데 오메가를 명시하지 않아 가지고 빵점이다. 뭐 약간 이제 이런 전설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 성격에. 근데 그게 뭐 빵점을 받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 엄밀하게 배운다는 게 좀 더 중요했지. 거기에서 내가 이제 노력을 내가 100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제 100 근처로 뭔가 학점이 나와야 되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뭐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그마 필드는 정의했어요. 시그마 필드는 뭐냐면 확률을 심지어 정의한 것도 아니야. 확률을 잘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 집합들을 정의한 거야 지금 그쵸? 확률을 정의한 적은 없어요. 그래갖고 확률을 정의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서머리를 하면은 서머리 한번 하고 쉬었다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은 되게 두서없이 좀 설명했는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들에 대해 갖고 확률이라는 개념을 내가 무모순으로 정의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처럼 느껴졌어. 그러니까 동전 예제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계 예제 같은 거를 보면은 확률을 정의하는 게 되게 이제 까다로운 그러니까 무모순으로 정의한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인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길이라는 되게 이제 모호한 개념을 뭔가 이제 좀 정밀하게 발전시켜갖고 메저라는 거로 확장하고 그 메저라는 거를 또 확장해서 그 중에서 좋은 메저가 르벡 메저라는 게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르벡 메저라는 거를 쓰면은 내가 그동안 그 겪어왔던 뭐 한 점의 길은 얼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의가 이제 모든 부분 집합들에 대해 갖고 잘 정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상한 수학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 르벡 메저라는 거를 갖고 와도 잴 수 없는 집합을 만들었대. 피탈리라는 수학자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메저를 가지고 확률을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 집합이 아니고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에서 내가 잴 수 있는 집합들이라는 개념을 새로 창시하고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에 대해서만 확률을 정의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이라는 거를 기호로 내가 F라고 하고 용어로는 앞으로 시그마 필드라고 부를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마 필드가 가져야 되는 조건 같은 게 뭐가 있나 하고 그냥 여러 예제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전체 집합은 일단 잴 수 있어야 되고 A를 잴 수 있다면 A 여집합도 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블 유니온에 닫혀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집합들의 집합을 시그마 필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무리 없이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싶은 거냐면은 확률을 정의하면 돼요. 시그마 필드에서 확률을 정의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확률은 함수거든요. 왜냐하면은 입력으로 그러니까 길이도 함수예요. 길이라는 거는 어떤 매저라는 거는 입력으로 인터벌이 딱 들어와. 그래서 출력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뭐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 3 이런 게 들어오면은 출력으로 2 이런 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이라는 것도 함수야. 그러니까 입력으로 이러한 뭐 h 아니면은 뭐 h의 t 아니면 뭐 공집합 이런 게 들어오면은 2분의 1, 1, 0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숫자가 튀어나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입력들은 뭐가 돼야 돼요? 일단 집합이 돼야 되는데 집합 중에서도 잴 수 있는 집합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확률을 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출력은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0이랑 1 사이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확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재에서 이거는 그 PDF 보는데 딱 이거 되게 애매하게 여기 중간에 이게 페이지가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보기 싫게 캡처했는데 이렇게 캡처한 이유가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매저라는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기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뮤라는 게 매저거든요. 뮤는 F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F가 뭐냐면 시그마 필드. 왜냐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매저라든가 확률이라든가 그거는 잴 수 있는 어떤 집합들에 대해서만 그거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시그마 필드가 된다. 요거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치역은 이제 요거는 이제 매저의 정의이기 때문에 R로 간다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확률 그러니까 probability measure 혹은 이제 probability를 정의한다고 하면 요게 이제 0과 1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공집합은 이제 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0으로 재자. 그다음에 모든 그 잴 수 있는 집합에 대해서 길이나 이제 확률 따위는 양수라고 하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카운터블 유니온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디스조인트 조건이 들어갑니다. 카운터블한 유니온을 이제 그 셋들이 이제 디스조인트 할 때 걔들을 이제 다 합집합에 대한 길이를 재면은 각각 길이를 잰 다음에 더한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 당연한 거겠죠. 뭐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만약에 오메가에 대한 길이가 1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R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그 0에서부터 1 사이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그냥 매저가 아니고 probability 매저라고 부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캡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들을 잘 보면은 방금 봤던 요거하고 거의 똑같아. 확률의 공리 있죠. 그렇죠? 확률의 공리. 첫 번째 공리. 확률은 양수다. 아까 매저에 대한 첫 번째 성질이 뭐였지? 매저는 공집합일 때는 0이고 양수여야 된다. 길이는. 그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었어요. 전체 집합이 1이어야 된다. 라는 거는 매저의 정의에는 없었지.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대로 있었죠. 그렇죠? 디스조인트랑 카운터블 유니온을 이제 각각 이제 재면은 합집합을 재면 각각 잰 거를 그냥 합친 더하기 한 거와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있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probability measure라는 거는 매저의 그 데피니션에서 두 번째만 그냥 추가한 거예요. 요거만 딱 추가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확률의 공리를 외우던가 아니면 그 매저의 성질을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외워지는 거고 1번, 2번, 3번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은 확률이든 매저든 정의역이 어디예요? 시그마 필드라는 게 중요해요. 시그마 필드에서 시작한다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계속 막 강조를 하는데 확률의 공리, 확률의 이제 공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률이 일단 함수여야 돼요. 함수인데 정의역이 일단 시그마 필드다. 그리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아니다.
이건 뒤에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겠지만 시그마 필드의 원소는 뭐지? 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U는 어떠한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숫자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를 셋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셋 펑션이라는 걸 굳이 막 아는 척하면서 뭔가 이제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은 확률이라는 거의 정의역이 시그마 필드다. 그래갖고 이게 셋 펑션이 되는 거다. 요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열심히 하는 수업이 안 돼. 너무 열심히 하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